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벌써 9월의 중순, 추석이 코앞에 와 있네요. 쳇바퀴처럼 같은 일상을 보내며 가끔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계속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들을 하기도 하죠.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에게 들어볼까 합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다 아쉽게도 그는 떠났지만 그가 생전에 우리에게 수도 없이 용기를 주던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필요한 것은 모두 우리 안에 있기에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다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또한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는 극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 그의 말을 초석으로 삼아 그의 멋진 묘약 같은 말로 한 줄을 열어보려 합니다. 저자는 내 직업이, 내 연봉이,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라는 사람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한 선택과 결정들이 바로 내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선택이 결국 태도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어떤 장소에 갈 것인가, 누군가에게 예스를 말할 것인가 아니면 노라고 할 것인가 등등 무수히 많은 결정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길을 결정합니다. 웨인 다이어는 그런 선택에 앞서 그것이 외부 동기에 의한 것인지 내적 동기에 의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자기 내면의 소리를 따르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라고 강조합니다. 내 스스로 나를 어떤 인간이라고 믿으면 그것이 바로 나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갈등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에 대한 나만의 태도를 스스로 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행복하지 않았던 과거, 불안한 미래와 작별하고 오직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지혜를 알려주는데요. 현재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삶에 대한 해석과 태도라고 합니다. 불행한 어제와 불안한 내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기술 말이죠. 저는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웨인 다이어의 저서를 거의 모두 찾아 읽을 만큼 나름 그에 대한 팬심이 좀 강한데요. 이 책은 그의 강연 중 특별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던 것들을 모아서 펴낸 책이라 보시기에 편안하실 겁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가 그리웠던 바로 그 책, 인생의 태도 준비했습니다. 펴낸 곳은 더 퀘스트입니다. 오늘 처음 내놓았던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의 갈등을 정리해 줄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여정을 즐기는 지혜 골라봤습니다. 뭔가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듯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런 목표들을 세우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거야. 나중에 목표를 달성하면 얼마나 흥분될까? 행복과 성공은 모두 내적 개념이며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면 외적으로 분투하는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이미 이뤘다는 심리 상태이지 분투하는 심리 상태가 아닙니다. 책 산책을 꾸준히 들으신 독자분들, 혹시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책이 있지 않으신가요?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과학적 명상과 치유의 비밀을 다루었던 절대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저자 그렉 브레이든 또한 이렇게 말하죠. 혹독한 환경을 견디기 위해서는 고통에 숨겨진 내면의 힘을 이용해야 한다고요. 그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기에 기도를 할 때는
이미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처럼 분명하고 강력하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편안함과 해방감을 맛보라고 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되면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둘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을 마무리하는 것, 길 위에 내딛는 발걸음마다 그 여정의 끝을 찾는 것, 좋은 시간들로 삶을 채우는 것, 그것이 지혜다. 이것은 여행이다. 목적지가 아니다. 분투하는 데 온 정신을 쏟아 미래에 도달해야 할 목표에만 에너지를 쏟으면 더 많이라는 병으로 고통받는 자아에 휘둘리는 사람이 됩니다.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것으로 뭘 할지 모르게 되는 거죠. 목표가 10만 달러를 버는 것이라면 10만 달러를 벌었을 때 20만 달러를 벌어야 할 것 같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애쓰게 되고 삶이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이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에 도달한다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늙었음을 깨닫습니다. 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하겠죠? 부족한 것을 보완하겠다는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할수록 삶은 분투의 현장이 됩니다. 그 목표가 달성된 것을 예상하는 데만 삶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죠. 커피를 마시면서 그 다음에 마실 커피를 생각하나요?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의 맛을 누리지 못하고 앞으로 나타날 것에만 신경 쓰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세요. 현재의 순간에 몰입해 절정 상태에 도달하는 건 가장 큰 깨우침을 주고 가장 큰 힘을 가지게 해주는 일입니다.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살던 1860년대 러시아는 차르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도스토옙스키는 함께 문학 동호회를 하던 동료들과 모스크바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죠.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체제 전복적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므로써 군주정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도스토옙스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일, 그는 5명의 동료들과 총살대에 세워집니다. 첫 번째 친구의 눈에 검은 천이 씌워졌고 총이 발포되었습니다. 그 다음 친구도 같은 운명에 처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자기 바로 옆 친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윽고 그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총이 발포되기 직전 그와 다음 차례였던 남자 둘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차르가 마음을 바꿔 10년간의 강제 노역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살았고 그것은 기적이었죠. 우리가 다른 계획을 세우느라 바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인생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명심하세요. 당신의 삶에서 모든 순간이 살아있기에 기적이라는 것을요. 미래에 벌어질 어떤 일에서 기적을 찾는 건 그만두세요. 그리고 깨달음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발걸음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타인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고 인생에 대한 나만의 태도를 스스로 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내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자신감 넘치는 한 주 되시길 바라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월요일 아침 마음챙김,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